오늘 한 달 만에 오셨어요? 예, 네네네. 예. 네, 한 달 만에. 아, 음향 소리가 예전만큼 크게. 박근혜 대통령 대구행 결단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나? 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왜 어떤 의도를 갖고 대구 달성으로 내려가셨는지, 가시려고 하는 건지 의견을 한번 주셔보시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자기 고향에 이제 결단 세길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휴식 다목적인데 일단 이제 서울에 쉴 수는 없고 고향에 가서 맑은 공기 쉬면서 휴식하고 건강을 찾자는 게 의미가 있고. 첫째 건강을 네, 건강을. 아무래도 서울보다 대구가 고향이 건강이 좋죠. 그렇고 좀 이제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쉬면서가 아니라 쉬면 공기 좋은 데는 뭐 강릉도 있고 많은데 왜 자기 고향으로 갑니까? 자기 자신이 정치적으로 깃발을 꼽았던 그곳으로의 칸빅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정치적 복귀라든가 재기를 생각하고 그 어떤 장기 구상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정치 복귀에 대한. 그렇게 단기가 아니라 장기 네. 복귀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게 대선을 노리는 게 아니고 저는 총선이라든가 네. 또는 그룹핑 정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오히려 1, 2년 장기 계획을 가지고 간 것이 대구행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책이 이제 1탄 아닙니까? 예, 책을 낸 예. 게 1탄이고. 그 다음에 이제 2탄이 이제, 대구행 결정. 네. 그 다음에 3탄이 어떤 메시지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구상에 따라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움직이는 걸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그 책에서도 예. 명예회복,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구에서 출마를 한다든지, 대구 중심으로 해가 티켓 신당을, 제2의 티켓 신당을, 친박 신당을 만든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정치 복귀가 안 하면은, 누가 그분의 명예회복을 누가 해줍니까? 당신이 나서야지요. 그렇죠. 본인이 나서야지. 본인 누가 나서줍니까? 예. 그러면 지금 위기는 윤석열하고 국힘당이 상당히 지금 그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약간 지금 구두발이 뭐니, 약간 그렇죠. 지금 주저앉고 있거든요. 약간. 그렇죠. 그거하고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교수님 보시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하실 걸로 보는군요. 파키스탄의 부토 딸이 아버지가 암살됐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권력을 잡았다가 지금 쿠데타로 해가지고 그랬지만, 부토 딸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유지를 받던다 해가지고도. 그리고 이제 필리핀의 아키노도 자기가 암살되고 그 부인이 이제, 아키노 부인이죠, 미세서. 그렇죠. 한 적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철훈 씨도 구속되고, 마누라가 또 국회의원 출마한 적도 있고, 대구에서.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보수가 괴멸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수를 괴멸된 사람을 누구를 심볼로 해가지고 나서느냐 해서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행이라는 거는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도 조은지 대표가 이제 네. 대구 출신이고 하니까 예. 상당히 이제 긴장 아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예컨대 예. 이걸 면밀히 봐야 되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예. 정치적 제기는 안 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쭉 보면은. 근데 이 정치적 제기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당장 안 하겠다는 건지, 네?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대선에, 네. 저는 거기 가서 이제, 이 대선에 정치를 안 하겠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쇼타임. 이번 대선에 윤석열이냐, 안철수냐, 이재명이냐, 또 누구냐, 이런저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타치를 안 하겠다는 단기적으로 봅니다. 요번에 대선에 대해서는 자꾸 나를 몰아붙이지 마라. 그거예요, 쇼타임으로. 네. 그러나, 대구에서 지지세를 모아가지고, 여론을 보고, 충분히 미끄러면 그래가지고, 불경하고 TK하고 이렇게 그룹핑 하면은, 어느 정도는
총선 또 있잖아요. 나이도 지금 70밖에 안 되니까. 예, 예. 한 10년은 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김종인 할배도 80살까지 10년 동안 또 했잖아요. 80 지금 둘, 셋. 그러니까 바이든도 지금 75인가 76 아닙니까? 트럼프도 70대 정치한다는데. 네. 그런데 관건이 건강인데 이번 대선은 나는 모르겠다. 그 이야기 말하자면 아까 좀 너무 일찍 이야기하는데 이번 대선은 안철수든지 윤석열이든지 당신들 알아서 해라. 네. 나를 그만 볶아 먹어라. 그 얘기예요. 나를 그만 볶아 먹어라. 그래서 정치 안 한다. 그게요. 이번에는 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할 수가 없는 판 아닙니까? 지금 이게 나서서 예, 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누굴 지지할 수도 없는 판 아닙니까? 그럼 당신 알아서 하라 그거예요. 그 두 번째 박근혜 대선 전국 속 침묵 무슨 의미인가?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좀 같이 섞어서 그렇죠. 섞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이 예. 자신의 그 질병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 정치에 개입하기 싫다. 대선에 네? 대통령. 예. 이번 대통령 선거. 누구 지지 못하겠다. 그 뜻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약에 지금 지난번에 3월 4일 메시지도 황교안 씨가 받았는데 실행을 제대로 못해가 빵꾸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례도 있고 건강도 나쁘고 지금 후보자들도 안철수든지 윤석열이든지 자기한테 데미지를 가한 인물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국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초이스가 굉장히 내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하는 것보다는 침묵이 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묵이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적인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시를 할 수 없는 정국의 판이 벌써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대구형이 간다는 것이 이 윤석열한테는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거죠. 침묵 속에서 대구로 기차 타고 가면은 예. 국힘당이나 윤석열을 볼 때는 죽을 맛이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침묵이.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 나오셔가지고 국민들한테만 메시지 줄 수 있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서 뭐 윤석열이든 뭐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고맙다. 국민들이 고맙습니다. 예. 저를 지켜서 고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한번 합시다. 예. 이런 적은 걸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줄 수가 없는 판 아닙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바꿔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인간적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나 불가능한 걸 사실은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수의 어머니도 또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성인 군자도 아니고 인간인데 감정이 있는 건데. 현실 정치인이. 예. 그거는 요구한다는 게 무리죠.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나라를 위해서 한번 힘차게 한번 서로 힘쳐서 한번 해봅시다. 예? 네. 그렇게 원론적으로 한번 그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라든가 그런 국민들의 통합을 위해서 한번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죠. 무슨 통합적으로. 그러나 구체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판에서는. 내놓지 않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내놓지 않는다면은 그게 굉장한 소위 말하는 윤석열한테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든지 안철수든지 이런 팀워크보다도 고다음 정권에 네. 꼭 차기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포기를 하든지 뭐 당신들 알아서 하고 아하.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대구 가서 결집을 해가지고 이 판을 가지고 총선이든지 다음에 대선이든지 짤 수 있는 그 장기 롱텀에 예. 시간을 벌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금방 할 수 있는 발언해가지고 약발이 또 듣겠어요? 예. 한교안도 실행을 못했는데 안철수든지 윤석열이든지 이래 하라 해도 그 사람들이 실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일을 하라 해도 단일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가 하라 해도. 호이아님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감입니다. 좋은 날을 대비해서 두 분께서도 건강하세요. 저희들 보고 또 건강하라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신의 한 수, 절묘한 한 수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된 것도
역시 그 TK 출신이기 때문에 예. 또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번에 대구, 고향이 대구로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대구에 지금 엄청난 뭡니까? 바람이 불고 있죠. 바람이 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박 대통령이 뭐 노렸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다분히 예상하고 의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구행 자체가 고향으로 가서 원래 자기 정치를 처음 시작한 대로 다시 간다는 자체가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정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회복은 내가 해야지. 네. 그거 누가 해줍니까? 당신이 해야지. 그럼. 국회의원 당선이든지 정당이든 만들든지 다시 뭐 대통령 출마하든지 네.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옳다는 걸 유권자를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 예. 사법부 가서 이래라 저래라 나는 제갑다해서 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 그거다. 정치 권력을 획득하면서. 예. 그럼 뭐 나한테 뭐 기사 잘못 쓴 사람, 뭐 욕한 놈, 뭐 가짜뉴스 많은 예. 놈, 그 일일이 다 잡아다가 어떻게 고소고발할 수 없는 이거 거고. 우리 윤청규 그럼요, 대표님이 그럼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위대한 방송으로서 복수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당신 왜 내가 그랬어? 당신 왜 내 해코지했어? 해서 통합니까? 그렇죠. 그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저 왜 제 그 난도질 했을 때. 글쎄. 그거 다 일일이 붙잡고서 못해 그거. 고소고발하고 예. 뭐 저 변호사 사고 예. 뭐 인직대 갖다 주고. 맞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억울하면 출세라는 말이죠. 자, 억울하면 주세하라. 박근혜 대통령도 억울하면 정계 복귀해서 음흠. 이 판을 자기 판으로 끌어들여서 예. 성공하라. 제기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야, 자신이 좋은 요구하는 말씀이야. 거예요. 이게 뭐 남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예. 충분히 알고 계시겠죠. 그죠? 명예회복 당신이 해야죠. 누가 해줍니까? 이 명예회복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요. 저도 예. 저 윤창중 억울하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제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손으로, 그러니까. 내 입으로. 그 누가 그죠? 해줍니까? 누가? 누가 해준다고. 그거 정말 좋은 말씀이네. 그리고 이제 차이가 네. 제가 뉴라이트 정국연합 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움직임을 좀 주시를 했었는데 예. 이명박 후보든지 감옥수 가기 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차이가 옛날에는 그 요가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잡다하게 하셨거든요. 이 독서를 이 분석을 해보면. 근데 감옥수 있으면서 병원에 계시면서 그 이하스 야망 제가 대학 시절 졸업할 때 그게 원래 30권짜리예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일생에 가장 제 인상에 기억에 남았던 것이 삼국지가 아니고 그 이하스의 그 30권짜리 이만한 거예요. 독구와 이해하스. 그걸 제가 2달 걸쳐 읽었는데 대박. 그 이제 이 세 권짜리 요약본 또 한 권짜리 된 게 있어요. 예. 제 인상의 일본사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인생의 이하스의 30권짜리보다도 더 인상 정치의 역사에 대해서 뇌리에 박힌 것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보니까 그 옥중 서집 서한집 보니까 그 책을 읽으셨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역사에 대한 깊은 이거 읽어야 되겠다는 절절한 마음이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차이가 나요. 그게.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 예. 독구와 이해하스가 그게 볼로가. 예.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예, 어떻게 예. 되냐 할 때 두견새가 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오죽하면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옥중 서집 음흠. 그 책을 보면 역사에 대해서 독서한 그 언급책은 그 책밖에 없어요. 제가 다시 읽었지 않습니까? 그 책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것이 인상 깊게 박혔으면 그 이에야스의 그 대망을 언급을 했겠습니까? 거기에. 그 사람이 달라졌더라고요. 그전에는 역사책에 대한 그런 기술이 없어요. 굉장히 길게 보자. 그렇죠? 그 이에야스가 두견새가 울 때까지 기다려라니 그거 유명한 말 그렇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역사책도 좀 보고 해서 정치를 다시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내가 서툴렀던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김대중 다 감옥사라든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사색을 해서 그렇죠. 컸거든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 이거 박정희 대통령도 남로당 분책으로 해가지고 광주 교도소 깜빡갔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사색이 깊어졌는데 그전보다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옥중 서신 그쵸. 그 내용을 보면은 길게 보자. 역사 서전 고책 기다리자. 어? 네, 고책밖에 이런 게 아주 굉장히 그 배어 있군요. 상당히 거기서 정말 그러네요. 역사 서적을 책을 많이 읽으셨고 오죽했으면 그 대망의 그걸 인용을 했겠습니까? 그 기절만 다른 역사책도 그것만 써놨어요. 아, 제가 유심곡을 봤어요. 예, 아, 예, 예. 이 책까지 읽었는가? 그렇게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 지금 그 달성군 예. 그 쌍계리 집 앞에 박근혜 대통령 창당해라. 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 구체적으로 예. 지금 이제 올해 6월 1일이 지방선거고 예. 2022년 그 다음에 2024년이 총선이에요. 예. 그 다음에 2027년이 대선이고 예. 이게 좀 성급한 이야기입니다만 성급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걸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아까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회복을 하려면 정치를 하셔야 된다. 그거 안 하면 못해요. 명예회복 누가 시켜줍니까? 그리고 지금 그 집 보니까 너무 섣부른 것 같은데 집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드라드라해서 여기 그룹핑 돼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대접도 하는 그런 것이지 혼자 사는 산중이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오고 뭐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포럼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그 칸을 그런 시설을 갖춰 놨더라고요. 마치 어떻게 보면은 무슨 공공기관 같기도 그렇어요. 예. 그렇죠? 예. 어떤 것은 거기서 포럼 세미나 정치도 어떤 모여서 네. 여러 가지 논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그걸 갖다가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토요일 날 방송 이제 토요일 아침에 예. 그 윤창중의 조마이뉴스를 했는데 그 방송이 끝나자마자 예. 대구가 연고가 계시는 분, 그 집을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하신 분이 연락이 왔어요. 참, 예. 뭐랍니까? 우리 방송을 보고. 어허, 참. 이야. 바로 방송을 보고서. 예.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했잖아요. 예,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분인데, 예. 지금 대구를 뭐 수도 없이 다니는데, 예. 자기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직을 마치고 살려고 했던 집이 아니었느냐 원래.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에 이제 퇴임하기로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퇴임 후에 집이 아니라면 그 디자인 집 그 설계 자체가 예. 그 약간 그 관공서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달성군의 그 촌 구석에 그것을 그렇게 설계를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봤다. 그래서 자기가 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굉장히 고위직의 사람입니다. 예. 전화가 왔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연락이 왔어요. 이 양반이 달성 경찰서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예.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오신 거 아니냐라고 그 집이 지어질 때부터. 호호. 예. 그리고 이미 경호동까지 다 놨다는 거지. 이야. 네. 그게 이제, 탄핵으로 이제 무산이 됐다가, 예. 이번에 여러 가지를 볼 때에 거기로 가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아주 뭐 생생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게 박근혜 대통령 무슨 별장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왔다는 거죠. 이미 재임 중에, 그 건물이, 건축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지고 아주 그 일대를 훤히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테크노폴리스라는 데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동대구역에서 이제 예컨대 KTX를 타지 말고, 예. 오히려 김천역에서 타는 게 가깝다던가 막 아주 상세하게 아는 분인데, 예. 자, 그건 좀 빗나간 이야기고, 자, 그럼 2022년 6월 1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정치 세력화를 한다면, 이것은 좀 물리적으로 좀 그래요.
지방선거에는. 근데 2024년 총선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한번 좀 그 얘기 좀 들어보시죠. 현재로 볼 때는 그 집 규모로 볼 때는 혼자서 조용히 살 집은 아닌 것 같아. 이 분위기를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 조용히 살려면 그렇게 큰 집 필요 없어요. 물론 네. 뭐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 받은 거는 그냥 박스에 넣어가지고 하면 되지. 이걸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보여주게 하고 회의도 이래 하려면은 그 큰 집을 보니까 여기는 어떤 무슨 진지라든가 아지트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풍기더라고요. 그게 방이 8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사면 그렇게 많이 방이 필요 없죠. 예. 그래서 좀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책도 그렇고 뉘앙스도 그렇고 이번 대선은 포기를 하고 이러한 그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자기가 한번 자유민주 체제를 정상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나는 뭐 죽겠다. 이런 의도로 고민이 계속 되지 않는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 그 책에 절절히 이거 다 그렇죠. 있어요. 자기 고백이. 이건 완전히 뭐 정치적 네. 제기를 하겠다고 선언만 안 한 거지. 그 책에 사실은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절절히 다 묻어 있다니까. 아주 그 편지에. 강력하게. 답변에. 답변에. 뭐든지 국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선사회 정치를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추측하건대 대구의 달서구 이쪽에 출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총선에 예. 심볼릭하게 6월 달에. 2020 예. 2024년에 예. 네? 예. 2024년에 예. 자기 심판 겸 해서 출마해가지고 당선되면 그 힘으로 당을 만드는 어떤 그런 몸은 제가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구에. 그러면 뭐 출마. 대구, 경북, 예. 부산, 경남까지도 예. 싹쓸이 할 수 예. 있죠. 그 이제 출마가 당선되면 그 예세를 몰아가지고 당을 만드는 구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새라든가 이런 모이는 걸 보고. 그러니까 민심이라든가. 출마하면서 세력화가 되는 거지. 글쎄, 그걸. 예. 그 6월달이 여기서 제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 정치를 할 수 있는가 분기점이라고 봐요. 6월이.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건강을 추스리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의견도 좀 들으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러면서 2024년에 지금 2020년이 지난번 총선 4.15 총선 아니에요? 예. 2024년이면은 지금부터 앞으로 2년 후에요. 예. 2년 3, 4개월, 2, 3개월 후의 얘기지. 예. 시간적으로 충분한 거지. 그 지금 여기서 당선되고 창당되면은 2024년도 출마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보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명예회복을 위해서 가는 김에. 그건 뭐 장담 못 하는데 예. 지금 그런 수순으로 지금 저는 그래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관건이 건강이라고 봅니다. 이제 건강이 얼마나 데미지가 갔는가, 회복할 수가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라고 봐요. 건강. 지금 건강은 근골격, 예. 그러니까 지금 디스크, 예. 그다음에 왼쪽 어깨, 예. 이건 이제 재활로 치료할 수가 있다. 예. 그 유영아 변호사 얘기로는 걸어다니고 식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고 이제 예. 식사도 예. 뭐 얼마든지 예. 많이 예. 하신다. 예.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이제 정치적인 욕망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나온 후보자들을 예. 박근혜 대통령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는 내가 리타이어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나이도 많은데. 근데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나타난 대통령 후보를 보고 이거 이래서는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재기에 더 어떤 뿔을 당기는 게 현재 이거 대선 구도에 대선 출마자들의 자질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이런 마누라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내가 아니면 또 안 된다는 이런 또 의욕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 재개에 대해서 욕심을 뭐 어떻게 보면 좀 과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몸도 아프고 또 한 번 하신 분인데 나라가 완전히 이런 식으로 망가지니까 예. 말하자면 망조 나라가 이렇게 망할 조짐 지금 보이잖아요. 망조.
망조가 지금 진짜 오래돼요. 네. 이거 내가 아니면은 이거 나라를 구할 수 없지 않겠느냐. 마지막 내 몸을 불살하겠다. 유탄으로. 그럴 수가 있는 지금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정치적 제기를 부추기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망조들은 현상이 내가 뭐 어제 싱글이니까. 아예 나는 정말 이거 안 되겠구나.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에 이제 정계로 나올 때 예. 그때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만든 나라가 이 IMF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지금 망치고 있는 거. 그때 심정하고 지금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행복은 또 그렇다 치고 나라가 아버지께서 한 것이 예. 이건 완전히 지금 망할 판 아닙니까? 망조.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니면 누가 있느냐 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해놓고 당이든지 아니면 무슨 더 해놓고 난 하나로 가겠다. 이런 아주 결연한 어떤 결심의 그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24년 총선에 나오실 수도 있다. 그 상당히 의미 있는 국회의원으로. 얘기죠. 그죠? 대구에 국회의원으로. 그 지역에 아하. 출마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저는 50% 봅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예. 뭐 유승민, 거기 그 김상훈이 서구에, 예. 예. 뭐 김재원이, 예. 예. 유승민이, 뭐 홍준표, 이제 곡소리 났네, 이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분위기가, 예. 탄핵에 찬성한 정치 세력과 예. 탄핵에 반대한 세력으로 그렇지. 양분되는 거죠. 지역적으로 뭐 전라도 뭐 반전라도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지금 뭐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 이렇게 아니고 앞으로 분위기는 탄핵에 찬성한 세력이냐 불법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 전선으로 프론트가 자국전 이 프론트였지 네네. 탄핵파 반탁파 찬탁파 이 라인으로 전개 캐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런 분위기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이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 석방을 요구하지 않았던 거고. 예. 이준석이 지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나는 사면 요구하지 않겠다. 예.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이다. 예. 예? 예. 이 정도까지 막 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을 중심으로 윤석열, 이준석, 뭐 권성동 뭐 쭉 이 탄핵파들이 지금 이제 한 진영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쪽에 그 소위 말하는 비탄핵파 탄핵파. 예. 쪽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그야말로 군계 일학의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일방적으로 당에 온 거예요. 그죠? 그렇죠. 뭐 우리공화당에서 그렇죠. 참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참 엄청난 열정과 그 에너지를 투자했는데 예.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이제 그 발군의 지도자가 대중성. 예, 대중성 대중성에서. 예. 없어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사실 밀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에 무슨 새로 통폐하면 안 되지만 연대 형식으로 연대체로 우파의 연대체 네. 연대체를 묶을 수 있는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없어 그게 왔지 박근혜. 지금까지. 다른 사람 말은 이게 하기 어려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우파 태극기 부대의 정당들의 하나의 연대체로 엮어갈 수 있는 거기에 힘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만.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반대한 세력하고 정치 세력과 그다음에 이제 탄핵에 찬성한 세력들.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가면 정권이 무너지면 예. 아까 뭐 요 좀 나오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우경화 시작이 되면은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특징이 좌우로 해가 전선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좌파 우파로 형성됐잖아요. 예. 전라도다 비전라도다 형성되는 지역적으로는 이제는 전선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정당이 해처모여식으로 정계 개편이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탄핵에 찬성한 정당과 탄핵에 반대한 정당으로 그렇죠. 정계 개편에 물꼬가 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이. 예. 그건 그게 어떻게 이제 보면은 필연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필연해요. 정당 구조가 이 상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수록 저나 우리 이입천 교수님이 예. 그 소신 자체를 굽히지 마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상당히 지금 이런 길을 간다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지금 완전 가시밭길이. 네, 어렵고 외롭지만은 예, 예. 그러나 이게 결국은 뭐냐면 어느 순간 예. 정당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좀 이야기를 더 하다 보면 202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이게 무슨 샴페인을 미리 터뜨린 건 아닙니다만 예. 2027년에 대통령 선거예요. 글쎄.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 윤카세 TV에도 엄청나게 지금 연락이 오는 게 어떤 연락인가? 그게 소위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도 참여를 해야 된다. 아. 왜? 이번 대선에도 박근혜 대통령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면은 된다. 막 이렇게 출마를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이제 막 불안하죠. 막 정말 막 울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30일 날 석방된다는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우리 윤카세 TV에 쇄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를 해야 한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예. 마치 막 그냥 호랑이 등 위에 올라 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 유영아 변호사가 정치를 안 한다 하셨다면서. 그거는 이번 대선에 자기는 관심을 없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제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가 예. 몇 군데에 인터뷰에 나갔잖아요. 예. 유영아 변호사가 정치적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건 출마하는 그건 거예요. 이미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충분히 유영아 변호사가 제가 여기 어디 나가는데 예. 이런 질문이 나올 거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거냐. 예. 이런 것까지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된 내용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예. 유영아 변호사가 그냥 숨도 안 쉬고 예.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제기 안 합니다. 상의하고 한 이야기. 네. 예. 나온 거라. 예. 지금 정치적 제기 한다 할 수는 없지. 예. 그렇잖아요. 그럼 대선 출마는 못 한다는 얘기네. 안 한다는 얘기네.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게 이제 정치라는 건 정말 이제 변화를 하는 건데, 예. 체인지업을 한 건데, 지금 우리, 이 교수님 말대로 2024년에 총선에 만약에 나오신다면, 예. 내가 볼 때는 2027년에 대선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거야. 저는 그래 봅니다. 이번에는 예. 나도 시키고. 이번은 아니죠. 예, 그렇죠. 이번에 대구에서 6월 달에 보궐선거 저는 가능성이 아주 크다 봅니다. 그때 자기를 시험해보고 정계복귀의 꿈을 꾸면서 구상을 하지 않는가. 이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승부수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수 쪽에서 여러 가지 정당들의 이 정계 개편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되지 않는가. 뭐 제 추측입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겠죠. 이번 3월 9일 날 윤석열이가 당선이 됐을 때, 예. 그리고 윤석열이가 패배했을 때, 예. 국민의힘이 패배했을 때, 예.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되느냐. 이것도 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 윤석열이 당선이 됐어.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나는 예컨대 상당히 힘들어진다. 대결구도가 생길 겁니다. 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이는 정치적인 거하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명예회복을 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짓밟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명예를. 네. 그러면 합류할 수가 없죠. 합류할 수가 없고 되었을 때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제 생각에는 현 국힘당을 인정하기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6월 달에 출마를 한 과정에서 네. 정치 구상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국힘당 쪽에서는 중도라든가 이런 섞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념 정당으로 네. 섞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정당들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예. 이것도 사실 관건이에요. 그렇죠.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느냐.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만약에 또 윤석열 씨가 떨어진 경우에는 이제 전 이야기가 좀 어렵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다시 헤쳐모여야 되겠죠. 그렇죠. 이 국힘당이 아마 좀 이거 아마 좀 상당히 어려운 가능성으로 자체적으로 완전히 지금 소수의 새로운 정당으로 뜨지거나 굉장히 어려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안 된다면은 국민의힘이 붕괴되지. 굉장히 어려운 거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감옥에 계시면 좋은데, 예.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나와 계시는 거예요. 책임론이 불거지고. 그 생생해진 거예요, 지금. 예.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 예. 우선 대구 경북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구까지 내려와 계시기 때문에 예. 이거 얼마나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이게 힘이 들겠어요. 불편하죠. TK들은 불편하죠. 굉장히 이거 불편하죠. 없을 때 예컨대 주호영이다, 뭐 유승민이다. 유승민은 국회의원 할 생각은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계실 때는 TK들이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뭘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감옥에 계실 예,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있으면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하. 그렇게 되면 어쨌든 어떤 시그널이 오느냐에 따라서 TK 쪽에서는 TK가 흔들리면 국힘당이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그 중심뿌리니까. 완전히 흔들려. 그러니까 지금 6월달 만약에 당선되고 어떤 모션이 있으면은 국힘당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반인데, 예. 그러니까 뭐 보수우파의 심장이라고 하는 데가 대구 경북이잖아요. 예. 그 심장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국민의힘의 심장이거든.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아예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거주를 하는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정치 세력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네. 그 사람들이 TK라든가 이런 쪽에서 생존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면, 예. 어떻게 보면 몰살할 수가 있지.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는가 그렇죠. 싶어요. 50대 말기에 왜 신한당입니까? 한민당? 그죠? 저 신민당. 신민당이 그런 경우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신한민주당. 예. 근데 지금까지는 이 국힘당이 버틴 것이,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맹주라든가 이런 강한 카리스마가 예.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미니 정당식으로 해가지고 힘을 못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외부에서 강한 카리스마라든가 이런 심볼릭한 리더가 있으면은 예. 그 흡인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탈이 되면은 끝잡을 수가 없다고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6월 달에 나가가지고 당선이 되고 문제는 창당을 해버리면은 이건 폭탄선이 됩니다. 창당되면은 이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저렇게 봐요. 지금 그 흐름이 좀 그런. 그런 빅픽처를 갖고 예. 대구에 내려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빅픽처가 없으면 대구에 굳이, 예컨대 지금 서울에 계신다면은 예. 그 집값도 워낙 비싸가지고 예. 그 어려운 면도 있지만, 예. 그렇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대구에 그러니까 집값도 싸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뭐 대구 경북대 의대도 있고, 예. 뭐 여기 무슨 성모병원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큰 병원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KTX이기 때문에 예. 저도 대구에서 1년 살아봤잖아요. 예. 1시간 반이면 오는 거예요, 그냥 서울에. 바로 그냥. 네? KTX가. 그 정말로 이건 뭐 완전히 이 어떤 지리적 격차를 못 느끼는, 예. 거리감이 못 느끼는 이 동네가 됐는데, KTX라는 게. 그렇죠. 대구에 딱 이제 안정되게 앉아 있으면은 참 무서운 폭발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우에 신당이 아니고 이런 다른 정당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정당을 뭐 엮어봐라고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네. 엮어가지고 어떤
3월 4일 장례식 메시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제가 확실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 이제 파괴력을 만들려면 예. 침묵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침묵 속에서 파괴력이 나오는 저는 거죠. 정식 메시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이 후보 갖고 뭘 이야기하겠어요? 예. 그건 저는 없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예.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예. 이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참 굳게 믿어온 사람들의 그 판단이 적중하는 세상이 좀 됐으면 합니다. 예. 네.